이론이는 그 상대성 이론이었죠. 1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고 오늘은 2 제너럴 리레이티비티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앞에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였느냐 하면은 속도를 빨리 내면은 그렇죠. 속도를 빨리 내면은 시간도 늦게 흐르고 길이가 줄어들고 질량도 늘어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걸 좀 더 속도를 벗어나서 확장시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속도였는데 우리가 가속도를 달린다고 했는데 가속도를 내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가속도 내는 거하고 중력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중력하고? 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버스를 타고 버스가 막 가속으로 지금 달립니다. 딱 섰다. 앞으로 꼬꾸라질 듯한 힘을 느끼게 되죠. 아 예. 가속도를 내면은 어떤 우리가 일상 그 등속도 운동에 없는 어떤 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가 탁 섰다. 밑으로 꼬꾸라질 듯한 힘을 느끼게 되죠. 중력. 그래서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 현상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구가 정지되어 있으면 지구 자체가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고 하거나 저중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지구의 중력이죠. 가속도가 없어도 자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가속도가 없어도 중력은 가속도와 같은 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자유낙하가 됩니다. 네. 자유낙하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내 손바닥에 동전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동전이 그대로 뜹니다. 뭡니까 이게? 중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속도를 내니까 중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일주일 손바닥에 뜹니까? 가속도로 내려오면? 비행기 그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내려가잖아요. 뜨잖아요 이게. 내려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손바닥에 손바닥하고 같이 내려가잖아요. 아니 원래 떠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에 놓은 것이 또 올리지 아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우주 비행사도 훈련할 때뭐 올라갔다가 비행기 갑자기 내려오면은 그 뜬다면서요. 그래서 가속도 내는 때에 발생하는 그 현상하고 중력이 발생했을 때에 나는 현상이 같은 거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를 내면은 아주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없는 이상야릇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중력만 커지면 중력만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 그럼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곳곳에 다 있으니까 이 우주는 우주의 여러 군데에서 이 길이가 짧아지고 시간이 늦게 흐르고 이런 현상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휘게 된다. 공간 자체가 휘게 된다.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게 되는 거죠. 이 우주 공간은 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평평한 공간이 아니다. 휘어져 있다. 놀라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어져 있다면은
직선을 껐을 때, 공간에 직선을 껐을 때 이 직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 자체가 휘어 있기 때문에 직선이 휘게 됩니다. 이걸 렌즈 효과라 이렇게. 중력에 의한 렌즈 효과.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후에 에딘턴이라는 사람이 서로 적국 관계에 있었어요. 독일과 영국 적국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2차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완전히 적이었죠. 그런데도 에딘턴이라는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막 모으는. 이렇게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은 전쟁 중이니까 그 마침 그때 독가스로 막 사람을 많이 죽이고 독일이 그래 하니까 막 영국 사람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과학자들까지 미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설득을 했느냐 하면은 에딩턴이요. 이거 증명 내가 해가 증명을 밝히면은 영국 사람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독일을 앞서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내 밝히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이거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 아니냐. 네, 우리 그걸 내가 증명해냈으니까 우리가 더 앞선 거 아니냐. 자, 그러니 내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데 돈을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돈을 모았어. 증명이 돼도 이기고 네. 안 되죠. 네. 그 양도론이라 가지고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두 개의 두 곳을 파견했는데 어디에 파견했냐면 아프리카 서쪽 어떤 섬 하나고 그 다음에 브라질. 그때 그 당시에 1919년 그 당시에 일식이 일어나는 데가 일식이 일어나는 그 선에 그 두 군데를 딱 잡았어요. 왜 일식이 필요했느냐 하면은요. 이 수성이 있습니다. 수성에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밤하늘 반짝 별이 보이니까. 그럼 수성의 근처에 있는 이 별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거리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이 이제 이쪽에 왔다. 자기는 여기서 이제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태양이 여기 딱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태양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렌즈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렌즈 효과에서요.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 별이 보이는데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 직선으로 보입니다. 여기 가서 찍히게 됩니다. 태양이 딱 여기 왔을 때 태양의 중력 효과에 의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 사이가 벌어져서 나올 거다. 태양 그러면- 없을 때 찍어놓고 예. 그다음에 태양이 없을 때 찍어놓고 태양이 들어왔을 때 찍으면은 야 이게 중력 효과가 나타난 거냐 안 나타난 거냐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 그때 영국에는 일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브라질로 이렇게 파견시키는 거죠. 아니, 저도 책을 많이 봤는데 교수님도 저걸 해석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저게 증명이 되나 했는데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근데 태양이 여기 딱 왔을 때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일식이 와야 돼요. 일식이 와서 달이 여기 와가지고 태양을 완전히 가려져 버려야 덮어버려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을 노린 거죠 이게. 그 순간을 노린 겁니다. 발상이 진짜 예. 대단하네. 낮에는 사진이 안 찍히지 않고 발상이 대단해. 예, 그래가지고 파견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근데 이제 왜 두 군데를 보냈냐? 한쪽에 가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하면은 안 되니까 두 군데 보냈어요. 근데 이 에딘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물리학자인데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그날 마침 그 구름이 끼었어요. 별이 안 보였어요.
그래가 애를 타다가 마침 딱 그 일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쫙 빠져. 천이가 감동이다. 이야. 그래가 딱 사진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분석해서 와 이게 벌어졌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걸 영화가 됐어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과 에딘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보질 않고 갖고 와가지고 영국에 왔는 학회에 가가지고 전 물리학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게 밝히더라고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예, 영화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런데 사실은 양쪽 다 성공을 했어요. 양쪽이 다 산신이 성공해가지고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정확하게 그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뭐라고 난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의 대성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사진까지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까지 별일 없는 물리학자였어요. 그 이후로 세계 인력 최고의 물리학자가 된 것이죠. 에딩턴 때문에. 예. 그런데 에딘턴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뭐 케이크 교인가 종교인이 가서 가지고 그 물리학을 그냥 중단해버리고 이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것만 밝히죠. 이론을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 네. 우주가 휘어 있다는 거.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이제 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이 그 하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답이네. 네. 저 중력하고 아까 가속하고 예. 같은 거라고 안 했어요? 같은 현상이다. 같은 거라고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같은 현상이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고 그래 봐. 예. 이 내려가는 게 가속이 아니고 등속이잖아요. 아니요, 가속입니다. 중력 가속. 점점 그게 잘라졌을 때 엘리베이터가 잘라졌을 때. 물체를 터뜨리면은 예. 가속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집니다. 가족이.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우리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끈으로 등속일 묶어놨으니까. 거 아니야? 그 끈을 묶고 났으니까 등속이죠. 그런데 자연 현상에서는 예, 자연현상에서는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자유낙할 때. 가속. 그러니까 아까 저 엘리베이터 끈을 끊어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실험하다가 지난번에 그 고양이 밥 주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비행기를 우주선 뜨잖아요. 비행기 높이 뛰었다가 갑자기 확 내려오면은 몸이 떠버려 그냥. 그 비행기 안에서. 그래 훈련해요. 수학적으로 좀 지금부터 한 근데 이 수학이 여태까지 하던 수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 졸겠는데. 예. 저라도 어쩔 수 없죠. 목사님 맞아 안 계셨어요. 미래 중간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만 설명으로 또 해줘요. 예. 필요한 예. 부분만 할까요? 아니야. 아니 나가고 다음 세계 지난번에 그 중간에 그 의미를 이렇게 또 해줬잖아요. 예. 제로가 되는 게 아주 그냥 전율적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종교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들어두시면 뒤에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가 좌표 직교 좌표로 가죠. x, y 직교 좌표입니다. 그러면 평면상의 한 점의 위치를 우리가 이 좌표로 나타내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각도 θ와 길이 r 각도와 길이만 가지고도 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r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좌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일러서 극좌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극좌표, 폴라 코디
이렇게 해서 극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2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3차원으로 확장을 해봅니다. 3차원으로 확장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일방상대성 이론을 성공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에 있었어요. 우주가 휘어 있다. 휘어 있는 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전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서 평평한 공간에만 다룬 거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이전에 벌써 수학에서는 휘어 있는 공간에 수학이 있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고 뭡니까?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록하게 휘었느냐, 오목하게 휘었느냐. 휘어도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볼록하게 휘었을 때를 플러스 곡률로 휘었다 이랍니다. 볼록하게 휘었을 때 수학을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서도 리만 기하학 혹은 쌍곡적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목하게 휘었을 때를 이걸 이제 타원적 볼록하게 휘었을 때를 타원적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 하고 오목하게 휘었을 때를 쌍곡적 비유클리드 기하학 로바체오프스키 기하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종류의 기하학이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볼록하게 휘었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보통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뭡니까? 평행선은 한 직선의 한 점을 지나는 밖에 있는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오직 한 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원둘레는 2n 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 평평한 공간이 되고 이 굽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볼록하게 굽어 있다면은 볼록하게 휘어 있다면은 90도 같은 거. 180도. 여기에 볼록하게 휘어 있을 때는 직선을 끄면은 대원이 돼 버립니다. 대원이 직선을 끄면은 빙 돌아서 우리가 이게 아인슈타인의 우주관인데요. 이 우주는 타원적으로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직선을 끄면은 원을 그린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아주 얘기일 뿐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얘기일 뿐입니다. 비유한 얘기죠. 아주 무한대로 바라보이는 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별이 잡혔다. 어떤 별에 푸른 포기가 홀로 서서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더라. 그래서 저 별이 무슨 별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 대머리였다. 이렇게 봤는데 돌아서 자기 대머리가 보이는 거죠. 무한으로 날아가는 관성총을 발견해가지고 쐈다. 자기가 맞은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에 이 아인슈타인의 우주관입니다. 볼록하게 휘어가지고. 볼록하게 휘었다면은 이 한직선 밖에 있는 평행선은 하나도 꼴 수가 없습니다. 왜?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한 점을 밖에서 끄면은 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도 꼴 수 없다. 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볼록하게 휘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180도보다 약간 크다. 또 볼록하게 휘었다면은 원래 이게 EN파이였던 원둘레가 볼록하게 휘었으니까 같은 반지름이어야 되죠. 같은 반지름일 때도 그리 보면은 EN파이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목하게 휘었다면 또 반대 현상이 나겠죠. 한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폐에서는 무수히 많이 끓일 수 있다. 그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약간 작다. 그다음에 이건 더 커진다. 이런 현상이 반대 현상이 납니다. 이러한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학이란 게 정말 이 세계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도구죠.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통해서 예. 이 우주가 둥글다는 것을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입증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꼭 교수님께서? 예, 꼭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방정식 이 우주의 핵심 원리인 우주의 에너지의 원인을 밝히는 거죠. 방정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주가 볼록하게 휘었다 하는 리만 기하학을 이 아인슈타인이 잘 이용을 많이 했는데 볼록하게 위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는 게 구면이겠죠. 구면은 볼록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면 기하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면인데 구면의 한 단면입니다. 여기서 한 점이 지금 여기에 x, y, g라는 직교좌표 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여기서 이게 원점이고 이게 x가 되고 이게 y가 되고 이게 g가 됩니다. 이게 직교좌표죠. 직교좌표를 3차원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서 밖에 구면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요 길이가 r입니다. r이고 요 각이 θ요. 요 각이 파입니다. 이 세 개의 요소로서 구면상에 한 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θ,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구면 극좌표라고 합니다. 구면 극좌표. 그럼 이 두 좌표 관계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x를 r과 θ와 파이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 길이에 대한 요각이 뭡니까? 요 길이가 r에 대한 사인이죠. 이 직각이니까 사인 θ. 그럼 이게 r 사인 θ입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럼 요 길이가 r 사인 θ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뭡니까? 이 r 사인 θ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직각이니까 코사인 아닙니까? 코사인이 되겠죠. 그럼 이 x는 어떻게 될까요? r 사인 θ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r 사인 θ인데 요 길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 y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요 길이와 같았어. 요 길이와 같으니까 파이에 대해서 사인이 되겠죠. 사인이 되므로 y 코 r 사인 θ 사인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g는 또 어떻게 될까? g는 요 길이 여기 r에 대해서 이 직각이니까 요거는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이 되므로 r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두 좌표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여기서 R 베타 여기 위치 베타가 여기 이거 위치 베타라는 것은 이 베타로 보면은 시점이 원점인 베타를 위치 베타라고 합니다. 시점이 원점인 베타. 이 위치 베타를 R 바라고 한다면은 이 R 바는 직교좌표로 나타내면은 X, I hat, Y, J hat, G, K hat. 이 hat 붙은 거는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X축의 단위 벡터. 길이가 1인 벡터. 이게 I, 여기에 J, 여기에 K. 고로 길이 곱하기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걸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됐으니까 지우고 R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I hat 플러스 R 사인 시타 사인 파이 J hat 플러스 R 코사인 시타 K ha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위치 벡터 R입니다. 여기서 GR이라는 걸 구해봅니다. GR. 이 기본 벡터인데 이 GR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위치 벡터 R을 R로 미분한 것. 이거를 R로 미분한 것을 GR이라고 합니다. GR. 그럼 이걸 미분하면 R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I hat 플러스 사인 시타 사인 파이 J hat 플러스 코사인 시타 K hat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H1이라는 게 있는데 H1은 이 GR의 크기, 길이, 절대값 이 벡터의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는 어떻게 구해질까? H1 이것은 루트 요것이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합하면은 길이가 됩니다. 길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므로 사인 제곱 시타 코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시타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코사인 제곱 시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제곱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음 내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 되죠. 이게 1이 되고 그럼 여기 사인 제곱만 남습니다. 사인 제곱과 또 코사인 제곱하면 1이 되겠죠. 그럼 이건 1이 됩니다. H1 X축 방향으로 단위 벡터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G 시타로 구해봅니다. G 시타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이 R을 위치 벡터 R을 시타로 미분한 것입니다. 그럼 요거를 시타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R 코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I hat 요거 시타로 미분하면은 플러스 R 코사인 시타 사인 파이 J hat 요거 시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시타 K hat 이렇게 되겠습니다. H2가 있는데 H2는 요것의 절대값입니다. 크기를 구하면은 이거 루트 아까처럼 이거 제곱해서 전부 다 합합니다. 제곱하면 이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하면 합하면은 이게 1이 되겠죠. 그럼 R 자승, 코사인 자승 남았습니다. 그럼 사인 자승, 코사인 자승 요거 합하면 1이 되겠죠. R 자승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로 이것은 R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 파이를 구해봅니다. G 파이. G 파이는 위치 벡터 R을 파이로 미분한 것입니다. 요걸 미분해 보면은 파이로 미분해 봅니다. 이건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R 사인 시타 사인 파이가 됩니다. I had 요거 파이로 미분하면은 이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플러스 R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J ha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가 없기 때문에 상수 취급이죠. 편미분하기 때문에 이건 상수 취급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제곱가 됩니다. 여기서 H3가 나오는데 H3는 G파이의 절대값이고 이 루트와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 사인 자성과 코사인 자성이 합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R 자성 사인 시타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인 자성 시타. 그로 R 사인 시타가 이렇게 해서 위치 벡터 R에 대한 기본 벡터의 벡터 크기가 구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 완전 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 f에 대한 미분소 아주 짧은 구간, 미분이 우리가 미분했을 때 앞에서 아주 0으로 가는 짧은 구간을 얘기했죠. 미분소를 구해보면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역시 이 차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차원에서 생각하고 3차원을 확장하면 빠릅니다. 그럼 이 차원의 x와 플러스 델타 x, y가 y 플러스 델타 y까지 변화할 때에 함수값 y 값에 이것은 f 값에 아주 짧은 차이를 구해봅니다. f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 x y 이것이 미분소. 근데 요걸 미분의 정의꼴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 필요한 부분을 하나 더해주고 빼주고 똑같은 걸 더해주고 빼주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플러스 x 플러스 델타 x, y 없는 걸 하나 더해줬으므로 똑같은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델타 x, y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걸 하나 넣고 빼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H3와 H1과 H2 이것만 알면 되므로 찍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와 요거를 합쳐봅니다. f x 플러스 델타 x, y 마이너스 f x y. 자, 요거를 델타 x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있고 남아있는 거 요거 두 개는 했기 때문에 요거 f x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 x 플러스 델타 x y 이건 델타 y를 나눠주고 델타 y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변형을 시켰느냐 하면은 여기 리미트를 취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에 수렴. 여기는 리미트 델타 y가 0에 수렴할 때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이게 미분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라운드 F 라운드 X 이게 S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미분 정의이고 이거는 dx가 됩니다. 플러스 라운드 F와 라운드 Y 미분의 정의에 미분 기호이죠. 예. 요건 dy가 됩니다. 이게 완전 미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존재하면은 완전 미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간단히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시그마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 있죠. i 이퀄 1부터서 2까지 라운드 f 라운드 xi dx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1은 x요, x2는 y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차원인데 이걸 3차원으로 확장시켜 봅니다. 3차원으로 확장시키면 그대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i 1부터서 3까지 라운드 f 라운드 xi dx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표기법. 이게 I 두 개가 같은 첨자가 계속될 때는 시그마를 생략해도 된다. 시그마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그마를 생략해버립니다. 여기서 dx는 dx 이거는 hi dxi죠. 이거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퀄 hi를 한번 나눠주고 라운드 f 라운드 xi 여기다가 hi를 한번 곱해줍니다. dxi hi를 한번 곱해주고 한번 나눠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dxi가 되겠죠. 그럼 dxi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에는 df가 있죠. df 나누기 dxi 이렇게 됩니다. 그걸 hi 분의 1 라운드 f 라운드 xi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이게 공변미분이고요. 공변미분 벨 이퀄 여기에 hi 분의 1 여기에 편미분입니다. 편미분. 이걸 공변미분과 편미분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H1, H2, H3은 우리가 아까 값을 알아봤으니까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H1은 1입니다. H1은 1이기 때문에 라운드 R, R head 이렇게 됩니다. 이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여기 I2이면은 2일 때는 아까 R이었습니다. R이었기 때문에 R분의 1 라운드 시타 시타 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I가 3이면은 H3가 아까 R 사인 시타였죠. 플러스 R 사인 시타 분의 1 라운드 파이 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공변 미분 공식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발표하기 이전에 누가 이 중력 방정식을 했었느냐 하면 뉴턴입니다. 뉴턴이 완전한 이 우주를 설명하는 뉴턴만의 그 아주 독특한 중력 방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뉴턴이 완벽하게 설명했다 할 정도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에 그만큼 아주 훌륭한 방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방정식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학을 지금 배웠어요. 미분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네. 자 그러면은 뉴턴 방정식
F는 힘입니다. 힘, 포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입니다. 자, 가속도는 또 뭐냐? 속도의 변화죠.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속도를 시간 t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m 속도 v dv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속도는 뭐냐?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거리의 변화율이 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m 또 미분 두 개가 중복되므로 자성이 되겠습니다. x dt 자성. 거리 x를 시간 t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뉴턴이 밝힌 방정식 핵심은 뭐냐? 여기다 써보면은 마이너스 r 자승 g m r 햇 이게 유명한 뉴턴의 그 만유인력 방정식. 만유인력은 두 물체 간에 만유인력이 성립하는데 그럼 요 물체의 질량이 m, 요 물체의 질량이 m 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질량의 곱의 만유인력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무거울수록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거는 G는 그 중력 상수입니다. 상수. 그 다음에 반지름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은 약해지겠죠.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아주 유명한 공식이고 뉴턴의 유명한 공식이고 이걸 가지고 우주 운행, 별들의 운행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한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m을 앞으로 뺍니다. 마이너스 m r 자승분의 gm r 햇. 자 이렇게 빼놓고 이 부분을 변형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형을 하면은 마이너스 m 여기서는 공백미분 아까 L 여기죠. 공백미분 델 마이너스 r분의 g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필요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구해가지고 요걸 구해내면 되겠죠. 요걸 구해봅니다. 델 마이너스 r 분의 gm 뭘 구해보는데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입하는데 여기는 시타로 미분합니다. 시타로 미분하면 여기는 시타가 없습니다. r만 있죠. 그럼 이거는 시타가 없으면 편미분에서는 이게 상수 취급입니다. 상수 미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이건 없어집니다. 자, 이거는 파이로 미분하죠. 파이로 미분하면 여기 파이가 없습니다. 그로 상수 취급이므로 제로가 됩니다.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은 라운드 r 마이너스 r분의 gm r 햇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미분합니다. 분수의 미분법은 a분의 b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 자승분의 a 프라임 b가 됩니다. 이 분수의 미분법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r 자승분의 분모의 자승분의 분자는 그대로입니다. gm r 햇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거하고는 같은 거다. 그리고 요거 대신에 요거 넣었습니다. 이래 놓고 요것도 복잡하니까 이걸 간단한 기호로 바꿔서 마이너스 m 델 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파이는 뭐냐? 파이는 마이너스 r분의 g입니다. 자 여기서 m을 뗍니다. m을 떼버리면은 남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b 자승 x 오바 dt 자승 이퀄 마이너스 m은 선을 나눠갖고 델 파이다. 이것이 유명한 뉴턴의 중력 방정식입니다. 자
요걸 이제 이용해서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방정식 지금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저기 토대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예, 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기 바탕이 있었구만. 네. 우선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오데식 이퀘이션이라고 측지선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측지선 방정식. 그러니까 구분 공간에서 직선을 끄면 아까 뭐 휘었잖아요. 끝나 최단거리거든요. 이게 휘었지만 최단거리거든요. 이 최단거리가 바로 측지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측지선을 따라 움직인다. 자기가 어떤 힘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측지선을 따라 움직인다. 이 측지선 방정식이 바로 소립자들이 운동하는 원리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소립자 이 우주는 계층적으로 3층 대천 세계가 있다 하잖아요. 계층적으로 있다고 보고 각 계층마다 비슷한 꼴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립자가 그렇게 움직이듯이 이 전체도 모든 별들도 전부 이 측지선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척인가요? 척인가요? 지오데식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사이트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네. 사이트에서 뭐 했느냐면요, 반변 성분의 공변 미분 공식 했었습니다. 또 여기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우를 공변 미분하면 유미우 편미분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 크리스탈 백이요 이게 붙는다. 이게 하는 것이 공변 미분 반변 성분의 공변 미분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여기에 아주 고차원적인 미분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텐서 미분이라는 것입니다. 텐서 미분. 이 텐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텐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을, 여러 가지 변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표로 만들어서 놓는 게 텐서인데 이거는 여러 개의 합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수가 있다. 상수. 이거는 0차원 텐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벡터가 있다. 벡터는 한 방향으로만 나가잖아요. 좌표가. 그래서 1차원 텐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이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방향입니다. 그래서 2차원 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차원 텐서는 우리가 아파트 같이 동하고 층하고 그다음 몇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겠죠. 여기 3차원 텐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총 합쳐서 텐서라고 합니다. 이 텐서를 어떻게 미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텐서 중에 T 미우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운동량 텐서인데 이것의 자세한 모습을 한번 밝혀보면은 T00, T01, T02, T03, T10, T11, T12, T13, T20, T21, T22, T23, T30, T31, T32, T33. 이게 이 텐서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에너지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고 이것은 에너지 플럭스,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뭐냐면 모멘텀 운동량 밀도입니다. 운동량 밀도를 나타내고 요것은 뭐냐 하면은 요것은 운동량 모멘텀 플럭스입니다. 자, 요것만 딱 떼서 보면은 이 길이인데 여기에 뭐냐면 프레시오 압력이죠. 압력이고 요거는 나머지 이 부분은 뭐냐면 시어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징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때 모아놓은 것을 텐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물체를 이렇게 착 잡아당겼을 때 여러 각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텐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시어 스트레스라는 이 텐스를 기하학적으로 밝혀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물체를 내가 착 잡아당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쪽 방향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쪽 방향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또 이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이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방향 하나의 물체를 내가 잡아당겼을 때 각 여러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요거를 T11이라 하고 요거는 T12라 하고 요건 T13이라 합니다. 요거는 T22이고 T21이고 요건 T23입니다. 요거는 T33이고 여기 T31이고 여기 T32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여기 요 방향이고 나머지 응력은 여기 모분이죠. 기하학적으로 밝히면 이런 겁니다. 이런 변화, 미세한 변화를 갖다가 다루는 게 이게 텐스입니다. 이 수학적인 도구로서 아주 유용한 도구죠. 자, 요걸 이제 미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천부경이 저울리로 예. T 미온유를 간단히 표현해 보면은 C0 시그마 제로 C 자승 U 뮤 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니우로 미분해 봅니다. 요걸 니우로 미분해 봅니다. 공변 미분이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합쳐서 이거는 뭐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여기 요 자리를 바꿔서 요 뉴 성 요 뮤 공변 미분. 요게 뭡니까 이게? 반변 성분의 미분법이죠. 이걸 적용합니다. 지금 요 미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뮤 이것은 편미분입니다. 플러스 요 K 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측지선이기 때문에 최소 길이거든요.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최소값은 미분 제로인 점에서 최소값이 나옵니다. 미분 제로인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요점에서 최소값이 되겠죠. 미분 제로인 점이므로 이게 미분 값이므로 제로 놓고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dxi dx 이렇게 되고 요거는 또 뭐냐 하면 요것은 u 뮤 dxi dx 뉴가 되죠. 요거는 여기에 뉴가 되네요. 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게 날아가겠죠.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뉴는 이건 또 뭐냐? 이거는 dx 뮤 d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dx가 두 개 겹쳐지겠죠. 그리고 라운드 자승 x 뮤 오버 라운드 x 자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그대로 쓰면은 요걸 여기다 곱해서 이거는 상수니까 양변자로 나눠져 버리면 없어지고 요 곱해주면은 감마 뮤 k k 제곱 u 뉴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건 또 뭡니까? 요거는 라운드 자승 x묘 라운드 x 자승 플러스 감마묘 뉴 k. 요거는 라운드 x묘 xk 가 라운드 x 라운드 x 뉴 라운드 x 이퀄 0. 이것이 척지선 방정식입니다. 이 척지선 방정식이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소립자들이 움직이는 척지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주 운행의 원리가 누가 운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척지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럼 척지선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우주가 휘었기 때문에 척지선이 휘어서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물체는 이 척지선을 따라 흐르게 되고, 그럼 왜 휘었겠느냐? 우주가 왜 휘었느냐? 질량 때문에, 중력 때문에 휘은 거죠. 중력은 질량이 있어야 중력이 생긴다 아닙니까? 질량 때문에 우주가 휘게 되고,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운행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물체가 움직이는 건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우리가 그 전기를 넣어가지고 발동기를 돌려서 모터가 돌아야 움직이죠.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다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움직입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아주 작은 물질들이죠. 이게 그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힘을 쓰는 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이게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되면서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자가 발생합니다. 전자가 발생해가지고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껍질을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되면은 이게 양성자 H 수소 양성자 이온이 있는데 이걸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니까 플러스 전기가 끌려가지고 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막 흐르니까 이게 많이 끌려 들어오겠죠. 이 안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은 압력이 늘어나겠죠. 많이 늘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펌프질이 되죠. 팡 터지면서 펌프질이 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여기서 모터를 돌리게 되는 거죠. 모터를 돌립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이 우주 모든 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소립자들은 어떻게 해서 움직일까요? 우주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의 운행 원리를 방정식으로 촥 명확하게 나타내 가지고 밝혀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아직까지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제 절반까지 왔는데 여기서 절반 더 나가면은 아인슈타인 우주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주 운행의 원리가 된다 하는 거죠. 우주가 왜 휘었느냐? 힘 그 방정식도 되고 우주의 운행의 원리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